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구들방에 대한 추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오늘은 구두로 전반적인 이야기, 구들놓기, 구들문화, 구들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옥 신축주택의 구들방 시공 현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등의 땔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펴서 그 열기로 구들방을 데우고 그 방 안에서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랫목에서 자고 나고 아랫목에서 자라고 또 병들면 아랫목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으면 다시 제사상을 아랫목에 와서 받아들게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한옥을 참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신한옥에 한 개 정도는 구들방을 만들고 그 구들방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구들장 아랫목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집터를 잡을 때 들어짓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기초를 잡고 집을 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나무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소빙하기의 겨울 찬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바람을 덜 타고 미약하지만 지열, 땅에는 지열이 있잖아요. 그 지열을 조금이나마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땔감이 없어서 불을 떼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지혜를 의지하며 이 불을 이용하여 죽지 않고 매서운 겨울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지혜가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은 물질이 풍부한 그런 시절이다 보니 대부분 집터를 들어서 짓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물론 대가댁이나 돈 있는 집은 집터를 돋구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최소한 2자 정도. 또 여유가 있는 집들은 3자, 4자를 돋구어서 집터를 마련을 하였다는 것을 남아있는 집터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집터에서는 마님이 쫑문을 열고 백꽃마당을 바라보면서 눈 아래에 서 있는 머슴들을 관리하는 장면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원 집안에서 2자 이상 돋구어서 그 위에 기초바닥을 다지고 다시 아궁이 바닥과 개자리 바닥 그 위에 개자리 뚝을 쌓아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아궁이 바닥은 마당 높이보다가 각거나 조금 높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지방의 옛날 집터에는 아궁이 바닥이 마당 바닥보다 한자 또는 한자 반쯤 낮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궁이 구렁이의 형태는 반원형, 타원형, 방형, 오각형, 반육각형, 일자형 등으로 설계 도서에 따르게 되어 있죠. 이게 시방의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바뀐 시방의 내용. 최근에 바뀐 거죠. 아궁이 구렁이 벽은 수직으로 축조하고 불고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민간은 60에서 80도로, 궁궐은 70에서 80도로 경사지게 설치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문화재 수리 시방서 아궁이 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방이 왜 중요하냐면 시방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집을 짓고 어떤 구들방을 놓더라도 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누가 특별히 어느 지방에 누가 하는 어느 구들 장인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다가 시방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시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분 어느 구들 장인의 수제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궁이 구렁이의 크기는 설계 도서에 따르되 민가에서는 고래 방향으로 300에서 600mm, 고래 방향으로 수직 방향 200에서 1000mm로 하고 궁궐의 경우에는 고래 방향으로 600에서 800mm, 고래 방향의 수직 방향은 400에서 900mm로 시공한다. 이거는
표준 시방서를 만들 때 궁궐이나 민가를 뜯어보고 나서 자질을 해보고 그래서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 시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궁이 구릉이 벽쌓기용 재료는 막돌, 와편, 정벽돌, 가공석 등을 사용하며 조밀하게 쌓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실 아궁이 문의 재료는 주철제 또는 철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실 벽면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막이 벽이 있고 함실 바닥도 보이는데 기초는 원지반을 손달고 등으로 다져서 합니다.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은 경우에 아궁이 바닥에 습이 차고 불떼기를 할 때 그 습으로 인하여 불길이 깊이까지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머무르기 때문에 그 습을 몰아내기 위하여 30분 또는 1시간씩 일에 불을 떼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 그거는 다 아궁이 바닥에 습 그리고 고래바닥 계자리에 습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습이 가능한 조치로 아궁이 바닥에 돌을 깔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계자리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계자리벽은 보통 낮게는 8장 정도, 높게는 14장 이상, 20장까지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방의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 경험에 따르면 40cm 이상만 되면 계자리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80cm, 1m 뭐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cm 이상이면 자재 낭비고 뭐 다른 게 있지 실제로 습처리해서 더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함실벽은 지금은 세로 쌓기를 주로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가로 쌓기를 할 수도 있고 세로 쌓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고래바닥은 10cm 내외의 높이로 층다짐을 해서 올라갑니다. 10cm 내외로 흙을 깔고 그 다음에 발로 밟아가지고 전체를 고른 다음에 발로 차근차근 밟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달고 등으로 다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람마나 콤팩터를 가지고 다져 올라갑니다. 더 좋죠. 근데 람마의 경우는 쌓아 올린 계자리 벽이나 함실 벽면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쿵쿵쿵 충격을 치잖아요. 그래서 층다짐을 하게 될 때 다짐할 때 각도가 40도에서 50도 이래 됩니다. 40도에서 50도 이렇게 다지면 양쪽으로 40도에서 50도 이런 식으로 같이 다져 나가는 거죠. 요래 다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하더라도 벽면에 바짝 붙이지 말고 한 뼘 또는 30cm를 두고 옆에를 다져가 나가고 요 나머지 부분 한 뼘에서 30cm 되는 부분 요 손달거나 컴팩트로 다지지 않는 부분은 발로 차근차근 밟아주게 되면은 그 다짐은 거의 100%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0cm 위에 옆에 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45도 정도 같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짐할 때 다짐발을 잘 맞는 흙은 최적 함수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최적 함수비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다 토질에 따라 토양에 따라 모래 비중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 그거를 현장에서 기능자들이 알고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갖다 손으로 꽉 쥐었을 때 그리고 딱 폈을 때 흙 모양이 쥐는 모양 그대로 살아가 있을 정도 그 정도면은 다짐을 하게 되면 다짐발이 가장 잘 맞는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꽉 쥐가 딱 놨을 때 이 흐트러지고 깨지지 않고 그러고 그 흙이 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그래 될 때 최적 함수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계자리벽은 막돌, 와편, 화강석, 전벽돌 등을 사용하여 쌓고 진흙 빠르기 등으로 마감하지만 현장에서는 100% 벽돌을 사용합니다. 벽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다가 비싼 전벽돌이나 화강석으로 하는 것은 자재 낭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력 낭비고 그리고 힘드는 만큼 또 완성도도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구들 넣는 건 사람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힘이라 그런 거는 한참 날 때는 좋은데 그것이 사람 힘이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완성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벼운 벽돌로 싸는 게 좋습니다. 단지 막돌은 땅속에 항상 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잘 쌓지 않으면 모양의 불규칙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엮어갈 수 없어가 서로가 이렇게 엮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구조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쉽게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오래된 구두를 뜯어보면 개자리가 무너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이 뭐냐면 벽돌로 쌓은 게 아니고 막돌로 쌓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둥근 막돌이 일체가 되지 못하고 따로 놓으면서 삐그러지고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습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자리 벽면의 마감은 진흙 미장으로 하면 가장 좋죠. 진흙 미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구조 내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자리 벽면은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바를 때 진흙 반죽이 중요합니다. 흙의 종류와 구들 장인의 경험치에 따라서 재료 배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황토와 흙과 모래만 섞어서 배합을 합니다. 그게 가장 편하고 구하기 쉽고, 그렇지만 제 경험에 보면은 황토 3에, 모래 9에, 물 2에, 생석회 1 정도를 배합을 합니다. 누구라도 제가 공개한 배합비로 희석해서 써보다가 스스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자신만의 배합재료와 배합비를 달리하여 진흙반죽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석회를 섞게 되면 이유는 구조매력과 구조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하자 발생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쥐나 잡벌레의 침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흙은 마르더라도 다시 습이 차게 되면 도로 구조강도가 제로가 되지만 생석회를 섞으면 시멘트처럼 구조 강도를 가지면서도 시멘트처럼 발암물질, 라돈 같은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층다짐이 중요합니다. 층다짐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적 함수비에서 하여야 합니다. 층다짐은 구조재료 평당 2톤에 달하는 자체 중량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등치마를 미리 방지하여 하자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2톤이냐, 평당 2톤이냐, 흙과 구들존의 두께가 30cm 정도에 이르고 보통 그렇거든요. 고래뚜구 높이가 30cm, 면적률이 40%라고 할 때, 면적률이라는 것은 전체 방바닥의 면적에서 이 고래뚜기 다이는 차지하는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만 하중을 받으니까요. 고래길에는 하중을 받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등치만이 일어난다면은 고래뚝 자리 기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 중량이 다진 흙은 지금 1800kg 정도 됩니다. 1루베당. 그리고 현무암은 1루베당 약 한 30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벽돌은 1루베당 약 1300kg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로 해서 구한 중량은 평당 약 2톤 정도가 됩니다. 이 2톤이 영구히, 그러니까 한 세기를 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보통 옛날에는 구두를 매년 가을이면 수리했지만 문화재나 그리고 뭐 요즘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다짐을 하는 흙은 주변에서 구하기 지금 쉬운 그 흙 중에서 다짐바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층다짐은 고래바닥을 하는데 흙을 갖다가 좋은 걸 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다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에 마사토든 진물에 섞인 흙이든 뭐든 간에 다짐바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흙을 구해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바닥은 습 처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돌공 중에 한 분이 습 처리를 하지 않고 구들 시공을 해주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들 장인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 바닥이 좋은 데만 하고 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하 수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놔주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려면은 이분은 그때 마침 장마가 와가지고 그런 피해를 봤지, 그렇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축주나 의뢰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습처리는 그만큼 대충 할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하게 해야 된다. 원지방과 고래바닥이 통하여 연소 중에 발생한 습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 옛날 우리나라 구들방의 기본입니다. 기본.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원지방과 고래바닥을 단절하고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통을 시켜가지고 땅속으로 지하수로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유공간을 묻어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하수위가 높아서 고래바닥에 영향을 주지 않게 집 주위에 깊은 배수로를 파가지고 지하수위를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고래바닥 아래로 지나간다면 지하수가 어디로서 우리나라 땅에는 다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래바닥 안에 바로 밑으로 지나간다면은 그거는 바로 그 토양 유실 때문에 언젠가는 치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는 부정치마로 인한 하자의 문제인 동시에 감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처리를 잘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803 조경과 구들장에 제가 구들 공부를 한다고 처음으로 구들장을 설치했을 때 불떼기를 했는데 아무리 불을 넣어도 미지근할 뿐 따숩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들장을 뜯어보니까 고래바닥에 지하수위가 올라 물이 차고 있어요. 그때 마침 비가 왔었거든요. 그 당시 비가 오면서 갑자기 지하수위가 높여진 경우로 보통 때는 이 반지게 정도를 불을 떼게 되면은 이 어느 정도 따뜻했는데 그때는 그 10찜 정도를 넣었어요. 지게로.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고 미지근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충 봐도 정상적인 구두를 비해서 습이 막 밑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러면 장작이 20, 30배 이상은 충분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다고 하지만 실증적 사례를 통해 보면 고래바닥의 습은 감열의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뚜막 아궁이속 온도는 보통 450에서 600도까지 부뚜막이 있기 때문에 부뚜막은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100도가 넘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위에 솥이 걸렸고 안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물이 차있지 않으면 솥이 빵을 합니다. 녹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600도를 잘 넘지를 못해요. 그 아궁이 속의 온도가 불이 타가 들어갈 때 그만큼 시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불목을 거쳐가 방바닥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근데 함실 아궁이의 경우는 아궁이 속의 연소 온도가 800도 내외이면서 구들장 바로 아래에서 방바닥 아래에서 불이 타니까 바로 훅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장작 소모량, 장작 열 효율에 있어서 부뚜막 아궁이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 주택을 지을 때 조리에 문제가 없다면 함실 아궁이를 권장을 합니다. 고래바닥 층다짐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래뚝을 쌓고 시금담을 쌓고 구들장을 올리고 부토를 넣고 순서대로 그렇게 시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구들장 하나는 연도를 고래바닥 밑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동고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궁이 쪽에서 다시 꿀뚝을 만들어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는 보통 직경이 20, 30cm면 충분합니다. 더 큰 거 40cm 이런 거는 안 되죠. 부담스럽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역효과가 납니다. 쭉 밀리 가야 되는데 찬바람이 다시 밑에는 찬바람이 일로 들어오고 또 신바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25cm 정도 이상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0, 30cm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래켜기는 기존의 구들 형태, 민간은 나란히 고래, 선자 고래, 흩은 고래 등이고, 궁골은 흩은 고래를 제외한 나란히 고래와 선자 고래 등과 같이 합니다. 아궁이, 고래바닥, 개다리, 연도, 꿀뚝 등의 밑바닥은 설계 도서에 따라 가지고 파내거나 돋고 손달고로 다짐을 해서 기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자리인데요. 김천의 어느 마을에는 실제로 뜯어보니까 개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 마을에. 그것은 구들 기술의 전수 과정에서 그 마을의 구들 장인이, 그때는 구들쟁이라고 했겠죠. 구들 장인이 개자리를 배우지를 못한 거죠. 개자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 개자리에 없는 데도 있다 그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구들이 완벽한 시방서대로 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방서대로 해야 더 효율적이고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하고 열 조율도 좋다. 구들 불도 잘 들고 그게 구들이 잘 나온 구들이잖아요. 잘 나온 구들은 시방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시방서 내용을 알고 조금 벗어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구들회로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아궁이 후렁에서 연소를 하면서 불목을 거쳐 발생한 불의 힘으로 병목처럼 생긴 불목을 거치면서 불이 타고 있는 동안에는 고래 내에 안정적인 고래 내압을 발생하게 되고 그 에너지에 의하여 안으로 밀려 꿀뚝에 땡기는 게 아닙니다. 불목에서 미는 겁니다. 밀려 들어간 화열이 개자리를 지나면서 남은 열기와 이 열기와 습기와 거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연도를 지나가지고 다시 꿀떡 개자리에서 남은 습과 거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밀려서 바깥으로 순하게 배연되는 것입니다. 자, 판이 큰 경우에는 화기를 균등하게 배운하기 위하여 아랫목에 구들 개자리를 설치하며 구들 개자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옆에 고막이 벽에 재거름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뒤에 있는 개자리는 다 들어가면서 고래바닥에 떨구거나 하면서 뒤가 가지고 거기 떨어지는 저거는 거름은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지만 앞에는 들어가면서 불티갑제가 덜 타는 것들도 막 그거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준다. 구들개자리가 불길을 머뭇거리게 하여 열 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일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축주택에 구들방을 놓을 때 구들개자리는 만들지 않는 것이 열 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불이 들어가면서 쭉 빨려 들어가야지 만약에 불이 아궁에서 개자리까지 가는 이 속도가 10초가 걸린다면은 불목에서 만약에 0.5초 걸린다면 그 0.5초하고 0.8초 하고 그 사이에 열이 확 달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800도 되는 이 온도가 뒤에 가면은 물론 80도 100도 되니까 전체 가더라도 별로 안 식는데 앞에서는 확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불길이 머뭇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들개자리가 없는 게 좋다. 구들개자리라는 무용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표준시방서이니만큼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준시방서를 알고 그 기준을 알고 그 다음에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거를 모르면서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표준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해체 복원하면서 나온 기록들을 관계자들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삼으라. 제가 눈이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이는 고래바닥 아래에 구멍이 있는데 이 연기가 아궁이 쪽으로 대도로 나가기 위한 대동고래의 연도구멍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이건 지금 식은담을 쌓고 있네요. 식은담이 너무 넓으면은
그 부분만큼은 따숩지를 않기 때문에 구들장이 식은 다음에 5cm 이상만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구들장 끝에서 고막이 벽까지도 5cm 이상만 유지되면 거기다가 이 부토를 채가 꽉꽉 밟아주면은 연기는 셀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막 식은 담을 뭐 20cm, 30cm, 뭐 40cm 이래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달지를 않죠. 그리고 습이 발생해가지고 흙이 무너지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은 담은 고막이 벽과 일체가 되도록 붙여서 쌓으며 식은 나무 기초부는 고래바닥보다 깊이 한다. 식은 나무는 고래뚝과 높이를 같이 하되 구들장을 설치했을 때 하방 하부보다 높지 않도록 하며 120에서 220cm 220mm 내외의 폭으로 설치하며 거의 한 뼘이죠. 화기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진흙등으로 면바르게 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식은나무는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한 뼘 정도가 맞다. 120에서 220mm. 요거는 최근에 올해 바뀐 시방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맞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cm 이상 구들장만 걸리면 되고 5cm 이상 부토만 찰 수 있으면 되는데 구들방을 만들다 보면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1, 2cm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에서 220mm 내외 요거는 제가 설명한 거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식은담에 사용하는 재료는 돌, 와편, 정돌 등을 사용하지만 현장에서는 100% 벽돌로 사용합니다. 방바닥의 높이는 하방보다 낮거나 하방에 걸리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은 부토가 10c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구들장 위로 10cm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방보다 낮거나 하방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구들장의 상단은 하방보다 10cm 가까이 낮아야 정상이다. 뭐 비슷하거나 낮으면 됩니다. 계자리의 크기도 구들장의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구들장이었거든요. 구들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구들장은 여러 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목돌로 큰 걸 쓰거나 안 그러면은 출입이 잦은 곳에 큰 걸 쓰거나 아니면은 뒤에 계자리가 넓게 되면은 구들장이 다 안 걸리고 이래 두 개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하고 이런데 이제 주로 큰 거를 사용했죠.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공간이 최소가 될 수 있게 꽉 조밀하여 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들 시공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흙과 모래와 물 그리고 구들장 자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 드러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자재를 드러내야 되겠죠. 원래 신축 같으면 뭐 드러낼 일은 없지만 뭐 높다면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흙을 옮기고 소음반하는 게 가장 힘든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진흙 반죽하는 일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벽 쌓고 진흙 바르기 마감을 하고 그리고 구들장을 들어 올렸다가 나왔다 하고 그리고 청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된 노동작업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작업이 몸으로 떼어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이 구들로죠. 그래서 옛날에는 구들장은 머슴이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황토방을 직접 만들어 본 제 경험에 의하자면은 진흙 3평 정도 기준으로 구들방을 만들 때 진흙 반죽이 약 12통 1.56배 정도가 돼가고요. 그리고 부토가 한 2배 정도 돼갑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들통에 담아가지고 또는 삽으로 퍼넣거나 또는 이 니아가로 운반해가지고 소금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삽질해서 문지방놈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2, 3루베 정도인데 10메가를 소금반 했을 때 리아가로 운반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사람이 3루베까지를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통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1루베도 겨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효율적인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두 현장에는 니아까 가는 길을 닦아가지고 니아까를 하는 게 좋겠다. 황토방 3평을 기준으로 다른 작업을 제외하고 부토와 진흙을 소음만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2~3푼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진흙을 이개고 벽돌을 나르고 조적을 하고 진흙 바름을 하고 구들장을 옮기고 구들장을 놓고 세침을 하고 거미줄치기를 하고 부토를 올리고 다짐을 하고 초벌치기를 하는 데까지 장비 도움 없이 순수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 구들럭기의 가장 큰 특성이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구들방 3평을 제대로 놓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품수는 5명에서 3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참 고된 작업입니다. 구들장인은 불목을 빚어내는 등 기술적인 부분과 매무새를 차릴 수 있는 꼼꼼한 시공을 위하여 체력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뒷일을 하는 사람은 그들은 보조공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체력적으로 바닥에 드러나게 되면 생각의 정리가 안 되고 2~3번 손이 가야 될 일을 한 번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심리가 커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죠. 이것을 현장에서는 3번을 손을 가야 되는데 힘이 빠지니까 한 번 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이걸 대충 얼렁뚱땅 매줘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겉보기는 일이 빨라 보일지 모르지만 구들은 제대로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뭐 좀 빨리 하고 좀 빨리 가면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 사람 일 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렁뚱한 경우가 많아진다. 구들장은 덮어버리면 모든 게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구들장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의뢰인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어떤 구들장인들은 말장난으로 치장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막이벽 받침돌은 정하중을 버틸 수 있게 충분히 다짐을 하고 시공을 합니다. 이 고래바닥은 정하중과 동하중이 동시에 버텨야 되지만 이 고막이벽 같은 경우는 정하중만 받는 거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하중은 자체 하중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하중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가구를 갖다 올려놓는다든가 사람이 지나다닌다든가 쿵쿵 울린다든가 뭐 수리하면서 뭐를 올려놓는다든가 침대를 놓는다든가 이것들이 다 동하중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뚝은 동하중과 정하중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 같이 고려해야 되고 고막이박은 고막이벽의 경우에는 정하중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목 위에 놓이는 불목돌 또는 고막이벽 받침돌, 함실 아궁이는 이마돌을 가죠. 는 항상 그 불을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돌을 놓거나 또는 3장이나 4장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놓음으로써 한 개가 금이 가더라도 위에서 꺼지지 않기 때문에 꺼지지 않으면은 푹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금이 갔는데 하중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푹 꺼지겠죠. 그런데 금이 가더라도 불목돌 같은 게 금이 가더라도 시공을 해가지고 흙에 꽉 잡고 있으면은 그 위에서 하중이 안 버티면 하중이 가해지질 않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목돌을 놓을 때는 석장이나 넉장 정도 구들장 겹쳐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밑에 금이 가더라도 나머지 위에 것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꺼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를 죽일 수 있다. 불목돌은 안쪽이 5에서 10도 정도 높아가지고 경사지게 놔주게 되면 불길이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그것은 따뜻한 공기는 윗면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직접 시공을 하고 불을 지펴보면 불길이 위로 상승하면서 들어가는 소리가 그냥 콸콸콸콸 이래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굉장히 커요. 활활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목도로 각도 유지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하실 때 불목도는 위로 5에서 10도 정도 이 경사지게 놔라. 단
분목도를 경사지게 놓을 때 받침도를 제대로 놔줘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흙으로 받쳐 놓으면 나중에는 움직이게 됩니다. 꺼지게 되고. 이게 바로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하면 이 흙은 움직이잖아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같은 성질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돌과 흙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지면서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돌로 받쳐갖고 딱딱하고 가운데 흙을 넣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열을 받고 하더라도 이게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부피는 1도가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만큼 커지게 돼가지고 546도가 되면은 0도 일대 부피가 3배가 되고 819도가 되면 0도 일대 온도의 4배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3배, 4배로 커지게 되니까 그만큼 공기가 가벼워지게 되고 가벼워진 만큼 부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뜨거워진 화열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래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 고래 내압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고래 내압의 힘으로 구들 회로를 따라서 꿀뚝으로 원활하게 쭉쭉 밀려 들어가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46도하고 819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부토방 가공기는 이 열이 들어갈 때 그 온도가 위에 솥단지 때문에 보통 400에서 600도 정도, 함실화 공기는 8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배, 4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들 시공 시 쌓게 되는 벽은 진흙이 잡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구들장을 하게 되면 진흙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진흙은 습인 상태일 때는 구조 강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어도 쑥쑥 옆으로 밀려요. 보통 시멘트인 경우에 일반 시멘트죠. 그거는 28일 강도가 전체 강도가 나오는 거고, 조강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3일 내외에 어느 정도 이 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조강 같은 경우는 대기온도 10도에서 15시간 지나면은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5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50kg이죠. 가로 세로 높이 1cm에다가 50kg 올려놓으면 버티는 정도, 그 정도의 파쇄되려고 하는 그 정도의 힘을 버티는. 그러니까 15시간 지나면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정도로 완전히 고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흙은 완전히 건조된 뒤에야, 완전히 건조되면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의 미약 하나마 구조 강도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구들 작업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작업 중에 발이 턱 걸리거나 자재가 턱 걸리거나 이러면 휙휙 돌아갑니다. 그럼 그대로 그 위에다가 구들장을 올려두면 거의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으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하자가 발생하게 돼요. 고래떡을 쌓은 후에 그 위에 반드시 진흙을 갖다 완전히 덮어주죠. 고래떡이 있으면 위에 완전히 한 이 정도로 쭉 1.5나 2인치 정도 3, 4cm 정도 이렇게 덮어주죠. 그래야 구들장을 올렸을 때 고래와 고래 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 줄고래의 특유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구조 내력을 유지하는 데는 진흙이 그만큼 굳게 되면 어느 정도 구조 내력을 갖죠. 그래서 그 위에 흙을 완전히 올리는 겁니다. 옛날에 대가댁이나 큰 사찰의 경우에는 고래뚝의 높이가 사람 키 한 키 넘는 것도 있어요. 또 가슴까지 오는 건 보통이죠. 그렇지만 옛날 고가의 대부분들은 40cm를 넘지 않습니다. 고래뚝의 높이가. 신축주택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외하고는 고래뚝의 높이는 벽돌 석 장에서 5장 그 범위 안에서 구들 장인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으면은 열효율이 낮아지고 자재가 낭비되고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더디가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아요.
예, 솥자리를 만들어서 부뚜막에 솥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 부뚜막을 마무리하고 꿀뚝은 연기가 불 때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적당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 뗄 때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글로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경우에는 방의 중심선과 아궁이 솥자리가 일치하지 않아요. 방 가운데에, 방의 벽면의 가운데에 아궁이가 있으면 그대로 열을 관리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벽면이 이만한데 가운데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거를 불길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요거는 진짜 경험에 의해서 어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불길의 크기를 조정하고 모양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은 따숩고 한쪽은 안 따숩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불 나누기 할 때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옷은 불길을 약하게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따숩게 하는 것이 구들장인이 해야 될 진짜 기능입니다. 불목과 부넘기의 크기와 방향과 모양을 적당히 조절하여 전체적인 불길의 흐름을 정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방향의 불목을 반대 방향보다 크고 불길이 잘 타고 들어오게, 그리고 모양도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불길을 조절해줘야 돼요. 같은 크기의 불목이라도 생김새에 따라서 불길이 타고 들어오기 좋은 모양하고 턱 받치게 꺾어나는 거하고는 그 관성에 의한 탄력을 받아가 들어온 관성에 의해 가지고 불길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 구들 장인이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래는 저희 은사님이신 전통문화교육원 지도교수님이시자 상주 유민구들 사장님께서 특허를 받으신 구들입니다. 바람막이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된 것이 연도 위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지 자세히 보시고 숙지에 두셨다가 직접 시공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불길이 들어갈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별도로 평가하기엔 시공된 것이 많지 않고 최근에 개발된 이 가마구들이기 때문에 사용한 분 또한 많지 않고, 그리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내구성이나 그런 구동 조용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마구들에 대해서 논하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두의 특징은 온 밤바다가 절반이 가마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기 보존 위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 구두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것이죠. 여러 개의 가마와 열기 보존 위턱, 이거는 습하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는 이에 비해 무겁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킬로그램당 539kcal에 달하는 액화열을 잡아가지고 난방에 더 이용하겠다는 이런 발상입니다. 이건 아이디어죠. 물론 장점이 많죠. 그런데 단점은 습한 공기가 어차피 그 절반이 가마니까 가마에서 떨어지면서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고래바닥에 떨어지겠죠. 이 고래바닥에 떨어지는 습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공에 대입해야 됩니다. 식은땀이 넓게 시공된 것 같이 보이죠? 지금 보이는 게 식은땀이나 고래뚝이 넓으면 열기가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 고래뚝이면 열기가 못 지나가잖아요. 이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늦게 따숩게 되죠. 그래서 전체가 골고루 따숩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여기 시방에도 나오지만 고래뚝은 20cm, 25cm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803 조경과 구들장이 생각하는 구들장 시공 최우선 순위는 사용 안정성과 구조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공기가
방 안팎으로 넘나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세한 가스 이입으로 사람이 상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의 구들방은 어땠냐면은 그냥 잠자리에 들면서 겨울에 물을 갖다가 목이 마르니까 머리맡에다 떠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얼었었죠. 그리고 연기가 바깥에 좀 훅 들어왔다가 훅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거기는 연기가 아무리 많이 새도 사람이 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는 땅 밑으로 깔아놓는 게 위로 떠가지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꽉 막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유해가스에도 사람이 질식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기 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고, 그리고 유해가스에 취해가지고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 장점이나 단점이 바로 이 사람이 상할 수 있는 유해가스와 질식 사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마구들은 일반 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마의 역할을 아까도 얘기했던 절반이 가마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들장을 겹쳐놓기 때문에 구들장이 크거나 작거나 해서 시공해서 끝을 잘라야 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구들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겹치게 되니까. 그리고 부토도 또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겹쳐 들어가니까 최소한 5cm 이상은 더 높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부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부토가 또 들어가는 만큼 어때요? 오래 뜨시고 빨리 뜨시고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따시고 이런 데는 좀 불리한 점도 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놓으셔야 되겠다는 거죠. 안전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부토 넣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부토 넣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구들 넣는 방법은 구들장이 이 맞닿는 부분에 생기는 틈은 사충돌로 꽉 채우고 조밀하게 쳐야 돼요. 그리고 진흙 반죽을 이래 올리죠. 그거는 연기가 새지 말라고 올리는 게 바르는 게 아니고 거미줄치기를 하는데 사충돌에 거미줄치기 하잖아요. 거미줄치기는 연기가 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충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 부토입니다. 부토는 마른 모래나 안 그러면 마사토 섞인 부드러운 흙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꼭꼭꼭 밟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마르고 젖으면서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클릭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완전히 잡아주는 데는 이 부토가 완전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토는 건조된 부드러운 흙이나 마사토 등으로 10에서 25cm 내외로 다져서 수평이 되도록 깔고 다짐을 합니다. 부토 위에 중간 정도 물기로 진흙반죽을 수평되게 촉을 바르게 하고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2, 3일 정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촉을 바르게 한 것이 건조가 되면은 적당한 물기가 진흙반죽으로 수평지게 재벌 바르게 하고 재벌 바르기 후에 불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사토와 생석회를 섞어가지고 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들 장인들은 초벌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따로 미장공을 불러가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주나 의뢰인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불러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